강의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나 침판한 지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각도기 각선입니다. 먹고 사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라는 거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네. 먹는 거를 귀하게 여겼어야 되는데 한 느낌. 이제는 이제 너도 나도예요. 약간 좀 느낌이 이상하지 않아? 네, 시장이 이제 묻지마 상승 분위기가 약간 나기 시작하는데 이 동네가. 네. 삼양식품에 쇼크를 받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2의 삼양식품을 찾기 위해서 지금 혈안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팔리긴 팔리지. 한국 그 과자들이. 한국에서 지금 인기 있는, 그러니까 한국 제품 중에 인기 있는 것들이 좀 많이 있나 봐요. 네네. 뭐 예전부터 뭐 김부각이나 뭐 냉동김밥이나 이런 것들 많이 알려졌는데 최근엔 또 메로나 그리고 뭐 바나나 우유 이런 것도 미국 사람들한테 인기가 굉장히 많나 봐요. 네. 네. 난리 났어요. 음식료가 오늘 난리 났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상반기 그냥 위너는 음식료다. HBM도 아니다. 음식료다. 이렇게 표현해도 될 거. 오늘 장을 보면서 그런 느낌 많이 들었어요. 오늘 업종 상승률 이렇게 코스피에서 순위를 보면은 1위가 음식료인데 6.3% 올랐거든요. 2위가 기계 섹터인데 1% 올랐어요. 그러니까 1, 2위 간의 격차가 엄청나게 큽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가 이제 저성장이 고착화됐다고 느껴지는 게 이게 우죽 성장이 없으면은 조금 성장 보이는 음식료 쪽으로 음식료 성장을 크게 하는 업종은 아닌 거잖아요. 물론 이제 뚜껑이 열려서 수출을 하게 되면 좀 입장 달라집니다만 삼양식품처럼. 그러니까 이제 다 못 믿겠고 좀 안전하고 좀 뭐가 좀 열린 것 좀 사고 싶어 하는 열망함들이 이 음식료에 집중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요즘 기사 같은 것도 보면은 메로나를 딱 백인들이 딱 이렇게 물고 있는 이런 사진을 딱 그 대표 사진으로 쓰거든요. 네. 그거 보면 뭔가 이제 제2의 불닭볶음면 같은 느낌이 확 나더라고요. 사진에서. 네, 그래서 좀 오늘 좀 과하게 좀 산 것 같다. 네, 오늘 뭐 상한가도 많이 갔어요. 뭐 크라운 제과, 혜태 제과 식품 이런 데 상한가가 갖고 빙그레가 24%나 올랐습니다. 엄청나죠? 농심도 13% 올랐고. 엄청납니다. 네, 삼양식품은 오늘 한 2.6% 그래도 추가 상승했어요.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그래도 시가를 계속 이어가고 있어요. 몸이 좀 무거워진 거고 다른 애들은 좀 가볍잖아. 크라운제 같은 건 얼마나 가벼워요. 시가총액 얼마 되지도 않고 혜태도 마찬가지 시가총액 얼마 안 되니까 쫙쫙 말아올리네. 멀티플도 게다가 낮잖아요. 그렇죠. 부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거 물려봐야 얼마나 물려보겠어. 뭐 이러면서. 네. 좀 이따 자세히 이제 수출 비중이랑 좀 언급을 해드릴 텐데 일단 오늘 음식료가 제일 셌습니다. 코스피가 0.8% 정도 하락을 했고 코스닥이 0.2%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 오늘 뭐 홍콩 항생 뭐 상해는 이제 휴장이었고 일본이 한 1% 정도 상승했네요. 그래 오늘 뭐 HMM 같은 이제 해운주들이 뭐 여전히 이제 운임 지수는 상승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해운주들은 오늘은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간 좀 상승을 많이 했었죠. 의약품 섹터도 오늘은 좀 조정을 받았고요. 뭐 철강 금속도 오늘 전반적으로 한 2, 3%씩 다 하락을 한 것 같아요. 서비스 업종도 오늘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뭐 넷마블, NC소프트 이런 데가 6%, 4%씩 하락을 했는데 NC소프트는 이제 뭐 분사한다는 뭐 보도가 있어서 여기에 대한 해명 공시가 있었거든요. 뭐 검토한 적 없다라고만 하면서 뭔가 검토한 적 있는 것 같은 느낌은 좀. 이제 이런 거 무섭죠.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도 결국은 채권 발행 저기 회사 분할 매각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블록들이요? 네. 그런 것들이 좀 언급이 되고 있어요. 이제 대주주가 이제 일정 지분을 매각할 때 미리 사전 공시를 해야 되잖아요. 30일 전에. 그래서 그게 시행되기 전에 좀 미리 좀 블록딜로 지분을 매각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 좀 나오고 있죠. 거의 80% 갖고 있으니까 한 10% 정도 매각한다고 대주주 지분이 전혀 흔들리는 게 아니니까 말이죠. 화학이 어차피 지금 돈이 어렵고 장사가 안 되고 에너솔루션 들어갈 돈 계속 있고 그렇죠. 하니까 그렇게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 많이 들죠. 도레이하고 이제 LG 화학이랑 합작했던 분리막 공장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도레이가 이제 매각을 해서 LG 화학이 인수할 거다 이런 보도도 좀 있거든요. 이런 것도 살려면 돈도 좀 필요하겠죠. 네네. 근데 뭐 계속 조달만 하시는 분들이 계셔. 조달만 하는 회사들. 미치겠어. 한국 시장에서. 그럼 조달 전문이라고 이렇게 옆에 태그 같은 거 좀 달아야 돼. IPO 전문, 조달 전문, 유상증자 전문 이렇게 딱지를. 딱지를 딱 붙이고 배당은 저배당 딱 이렇게. 주주 환원율 점수 7.5점, 100점 만점에 뭐 이렇게. 그런 걸 좀 못하게 해야 되는데. 그런 이렇게 스코어가 있었으면 좋겠어. 누군가 우리 그거 만들까? 다우존스 지수도 그런 거 점수 만들어가지고
돈 버는 거 아니야? 명예훼손 걸리는 거 아니에요? 그런 아니지, 거 우리끼리 하는 건데. 아, 일단 회사를 때려쳐야 되는구나. 그렇게. 아, 그게 좀 문제네. 회사 안에서 못하겠다. 명예훼손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사 나 아니지, 뭐 너희들 봐라, 이거 스코어는 이런 그 객관적 토대에 의해서 스코어를 했다. 우리가 얼마나 주주 친화적인가. 주주 친화적 스코어 딱 해가지고 딱 유상증 할 때마다 감점 얼마, 배당 많이 할 때마다 또 득점 얼마,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네. 좋지 않은 사례들도 좀 많이 있는데 또 좀 긍정적인 이슈도 있어요. 원래 이제 최대 주주가 지분을 매각하면 최대 주주 것만 비싸게 사고 나머지 뭐 3자 배정 유상증자해서 싸게 걷어버린다던가 이런 좀 안 좋은 사례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인수를 하면 대주 지분 인수하면 나머지 주주 지분들도 대주주 산 가격에 똑같이 인수를 해주는 이런 사례가 몇 번 있었는데 사모펀드들한테 이번에 또 나왔습니다. 제이시스 메디칼이 최대 주주 지분이 1대 주주, 2대 주주 이렇게 합쳐가지고 한 27%를 프랑스 헬스케어 투자사가 아키메드 그룹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인수를 한다고 했어요. 13,000원, 주당 13,000원에 인수를 하니까 전입가 대비 한 21% 정도 높은 가격입니다. 이건 프리미엄이 많이 붙지는 않은 상태인데 이 동일한 13,000원 가격에 나머지 전체 지분도 공개 매수를 하기로 공시를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27%는 대주주 거 인수를 했고 23%만 더 모으면 이제 50%가 되잖아요. 그래서 20% 이상 지분 응모가 되면 이제 사는 거고 만약에 그에 미달해서 50%가 안 되게 되면 공개 매수를 이제 한 주도 안 사겠다 이런 조건을 달긴 했습니다. 아마 좀 응모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이시스 메디칼이 거의 이제 한 18% 올라서 12,760원을 끝났습니다. 거의 13,000원 근접해서 마감을 했어요. 결국 이것도 한국은 아니네. 매수자가. 그렇죠. 외국 애들이죠. 쟤네 나라는 그게 익숙하잖아. 근데 거기서 딱 50% 안 되면 또 공개 매수 안 해주겠다고 이렇게까지 얘기하네. 아, 진짜. 하여튼 뭐 일부러 손해 볼 이유는 없겠습니까? 네. 저 빨리 구조화 빨리 시켜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법안이 통과가 이번엔 안 됐어요. 네. 저번에 한번 법안이 없어져 올리려다가 안 올렸잖아. 그건 뺐잖아. 올리려다가. 네, 맞아요. 빠졌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통과가 안 돼서 아쉽긴 한데 자율적으로라도 좀 이렇게 실행해줬으면 좋겠는데. 아유, 뭘 바래. 자율적으로 말고 강제적으로 해야지. 이제는 이제 더 이상 못 믿겠네, 이런 부분을. 좀 바꿔줬으면 좋겠어요. 이건 다들을 위해서 다들. 뭐 이건 뭐 서로 좋은 거잖아,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오늘 뭐 아이스크림 관련 좀 빙과주들 이렇게 많이 좀 상승을 했던 것 같은데 특히나 이제 빙그레가 좀 인상적이더라고요. 요즘에 이제 빙그레 제품 중에 요 메로나 그리고 요 바나나 맛 우유 요게 상당히 좀 북미에서도 인기가 많대요. 메로나 아이스크림은 코스트코 전체 점포에 입점을 하면서 북미 매출이 지금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빙그레가 주가가 올해 많이 올랐을까요? 안 올랐을까요? 아, 내가 지금 이거 봤는데 안 그래도. 저는 이제 빙그레 주가를 잘 안 봤는데 아니, 올랐어. 내가 이거 저거 보고 이거 사야 되겠다고 딱 봤는데 이미 올라가지고 안 샀는데 오늘 또 엄청나게 올랐다는 거 아니에요? 저는 삼양식품만 많이 오른 줄 알았는데 많이 올랐어요. 빙그레도 100% 올랐습니다. 많이 그래. 올랐어요. 네, 제가 안 그래도 이거 한번 검토를 했거든. HBM뿐만 아니라 지금 뭐 이거 음식료 아주 핫합니다. HBM보다 더 핫하지. 더 핫한 거. 다 불닭스러워 지금. 네. 다른 것 근데 삼양식품은 정말 이제 실적이 그 주가 상승을 다 커버할 정도로 이제 뿜어줬거든요. 분기 800억이니까. 분기 800억이 나와버리니까 다른 것들은 그에 비해서는 조금 아쉽긴 한데 좀 제2의 삼양식품을 노리고 좀 수급이 먼저 들어온 좀 느낌이 좀 있긴 합니다. 예, 그러면 조심은 좀 해야 되겠죠. 네, 일단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는 해외 매출 비중이 압도적이죠. 그래서 이 왼쪽에 표를 보면은 해외 매출 비중이 삼양식품이 가장 높습니다. 70% 수준까지 좀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 그에 비해서 농심은 한 30%대 정도 되죠. 그리고 뭐 오리온 같은 거는 마찬가지로 높은데 저기 롯데 웰푸드나 한 빙그레 이런 풀무원 이런 데들은 한 1-2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 회사들도 이제 해외 부분의 수출 성장이 굉장히 빠르게 일어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매출 비중이 조금 낮기 때문에 영업 레버리지를 막 삼양식품처럼 막 영업이익이 급등하는 이런 구간을 기대하기는 조금 이르지 않나. 주가가 좀 빨리 먼저 오르는 것 같습니다. 오늘 농심 많이 올랐으면 농심 직원들이 이제 수출에 대해 신경 많이 쓰겠죠. 내수 시장에서 압도적으로 높으니까 그걸 뭐 우리가 뭐 종주국이 저기 대한민국 1등이다 막 이러면서 아마 마케팅하고 막 이래 버리면 좀 또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드네요. 네. 미국이 뭐든지 좀 비싸게 판매를 할 수 있게 허용해 주는 것 같아요. 걔네 입장에서는 안 비쌀 거거든. 근데 그 물가 수준을 감안을 하더라도 이게
물론 이제 불닭볶음면은 조금 더 비싸겠죠 여기보다. 근데 이제 그 비싸게 파는 효과가 이번에 실적에 굉장히 좀 주요하게 작용을 했고, 뭐 오늘 또 다른 리포트들 보니까 그 뭐 의료 AI 관련돼서 뭐 그런 시스템도 우리나라 이제 비급여는 굉장히 좀 낮은 가격밖에 적용이 안 되는데 급여. 그러니까 비급여 수가도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비싸게 좀 적용을 받더라고요. 아니 지금 뭐 예를 들어 의료 미용 같은 쪽에서 5배는 넘게 받던데, 제가 한번 본 그 어떤 의료도 아니고 미용과 의료가 이렇게 크로스로 걸쳐 있는 데 있잖아요. 거기가 5배 받아요. 5배가 넘더라. 한국은 똥값이 돼가지고 얼마더라? 얼마? 10달러도 못 받는데 엄청 많이 받더라고요. 엄청 많이. 그래서 역시 이제 큰 시장으로 가서 뭐든지 팔려면 큰 시장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기업 친화적이야 가격이 미국이.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 얼마나 힘들겠어. 그래서 지금 뭐 엉망됐죠. 지금 제가 보니까 캘리포니아, 시카고 뭐 이런 동네는 저기가 너무 많대. 밖에서 사시는 분들, 노숙자, 임대료가 너무 오른 거예요. 그렇죠. 예, 임대료가 너무 올라서 지금 그 정도의 나라가 된 거죠. 네, 미국이. 그리고 그 물론 이제 뭐 빙그레나 이런 데가 아직 해외 매출 비중은 조금 낮지만 내수주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멀티플도 내수주 멀티플을 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좀 보시면은 삼양식품 같은 경우는 뭐 PER이 워낙 좀 많이 올라서 뭐 15배 뭐 이 정도까지 올랐지만 다른 것들 뭐 빙그레 같은 경우에는 뭐 8배, 9배 정도 수준을 받고 있어서 지금 아직 내수 수준의 멀티플을 좀 받고 있는데 수출이 굉장히 좀 잘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좀 점점 저쪽으로 좀 가고 있네라는 인식이 좀 작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1분기 올해 1분기에 보면은 이제 내수 매출은 2,300억 정도가 돼요. 전년 대비 한 2% 정도 상승한 수치라서 내수는 그냥 꾸준한 상태인데 수출 매출이 440억 나왔는데 물론 절대 규모는 내수에 비해서 많이 낮지만 20%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수출 비중은 좀 꾸준하게 좀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미국에서 잘하고 있더라고요. 한 150억 정도 미국에서 매출을 올렸고 상하이에서 100억, 베트남에서 20억 정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메로나가 잘 팔려야 될 텐데요. 앞으로도 계속 과연 불닭 정도의 효과를 좀 낼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주가는 빠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연초 대비로 2배 이상 지금 상승을 했습니다. 네. 오늘도 24%나 올랐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지금 대안이 별로 없으니까 이런 쪽 음식료로 더 많이 가고 있다. 라면은 내일 또 수출 데이터가 나오잖아요. 6월 1일부터 10일까지 데이터가 내일 나올 예정인데 4월달, 5월달이 둘 다 1억 달러를 돌파를 해가지고 과연 6월에도 그 월 환산했을 때 1억 달러 근접하는 그런 실적이 나왔을지 좀 궁금하긴 하네요. 네. 그리고 다른 음식료 업체들도 대부분 좀 가격 인상을 최근에 결정을 많이 하고 있어요. 특히 총선까지는 좀 눈치 보기를 좀 하다가 총선이 끝나니까 이제 좀 여기저기서 가격 인상을 좀 발표하는 것 같은데 특히 이제 치킨 제가 좀 관심 있는 치킨 가격들을 보면은 22년도에 한창 여기저기서 가격 인상을 많이 했다가 잠깐 쉬다가 또 지금 또다시 인상들을 하고 있어요. 6월 4일날 BBQ가 제품 가격 일부를 6.3% 인상을 해서 황금 올리브 치킨 이게 가장 이제 시그니처잖아요. 2만 원이었는데 2만 3천 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5일날 6월 5일날 KFC가 100원에서 한 300원씩 주 제품 가격들 다 올렸고요. 10일 날은 이제 세븐일레븐, GS25 이런 편의점에서도 즉석 치킨 가격들을 한 100원가량 다 인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촌 치킨이 사실 제일 먼저 올렸거든요. 그래서 먼저 23,000원, 막 24,000원 이렇게 많이 올려서 그때 좀 판매량이 좀 사람들이 잘 안 사 먹었어요. 그래서 실적이 오히려 꺾였거든요. 그래서 P는 올랐지만 Q가 많이 꺾여서 매출액이 오히려 감소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 뉴스 보도로 가격 인상하더니 철퇴 맞았다. 쌤통이다. 막 이런 류들이 좀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는 나머지 치킨 회사들도 전부 다 막 2위, 3위들 다 가격 인상하고 하니까 교촌 F&B 주가가 최근에 또 급반등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도체 이야기하면은 주말간에 이제 모건 스탠리의 자료가 좀 많이 좀 회자가 됐는데 낸드 이익 전망을 어떻게 이렇게 많이 올릴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낸드 관련은 지난 주말에 이제 이영수 IT의 신 대표와 2부 정도에 나올 텐데
예, 거기서 보시면 낸드 이야기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낸드도 좀 주목을 좀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네. 싶은 분야인 것 QLC 같아요. 이런 쪽. 네. 네. 이 모건 스탠리가 하이닉스 목표가를 27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일단 상향을 시켰고요. 네. 전사 실적은 24년도보다도 25년도에 그 상향폭을 훨씬 더 크게 상향을 시켰습니다. 네. 하이닉스 매출액이 25년도에는 원래 72조 할 것이다라고 추정을 했는데 117조다라고 62%나 상향을 시켰고요. 네. 영업이익은 25조 추정했다가 46조로 84% 상향을 시켰어요. 46조면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삼성전자하고 시가총액 역전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아, 낸드 쪽에서 실적 이 얘기 영업이익이 삼성전자한테 내가 했다고 하지 마. 그랬지? 근데 이게 아니 영업이익 역전이 아니고 시총 역전될 가능성도 있다. 시총이요? 네, 시총이 역전돼 주말 동안에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시총이 역전될 수도 있겠구나. 만약에 지금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 이런 애들이 보고서 내놓는 게 실제로 현장으로 내년 내후년에 이루어지면 그렇게도 볼 수 있겠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안 사는 거예요. 삼성전자 안 사고 하이닉스 계속 사는 이유가 그거지. 네. 시총이 역전된다. 불가능할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여기는 멀티플을 30배 받고 여기는 멀티플을 10배 받아. 그럼 역전되는 거야. 그게 될까요? 그렇게? 여기는 성장률을 달았고 여기는 성장률을 못 달았으니까. 오죽했으면 지난 주말에 30분간 삼성전자만 계속 얘기했어. 뭐 이거는 국가 경제를 위해서 이러면 안 됩니다라는 톤으로 다 얘기 드린 거예요. 싫어서 미워서가 아니고 깔라고 하는 거 아니고요. 제발 잘하자라는 의미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HBM은 뭐 삼성이 시간만 주면 좀 적응을 해 나가겠죠. 그리고 지금 이 영업이익이 이렇게 특히 이제 낸드 쪽에서 많이 상향을 시켰잖아요. 네. 이 부분은 뭐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해당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막 시총이 역전되고 이런 걸 걱정하기에는 조금 그런 것 같죠. 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는데 고민을 많이 해본 입장으로서는 이거 삼성 이거 이 상태로 가다가 한 3년 뒤면 어떻게 되려고 이러지? 지금 이런 걱정이 좀 생기기 시작했어요. 물론 가격은 오를 거예요. 가격은 오를 건데 목표가가 막 낮아지고 있어요. 저 그랬거든. 연초에 이제 HBM 6월쯤에 하니까 심판 당연히 넘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녔거든. 내가 그냥 편하게 주변에 사람들한테 6월이 됐는데 함흥차사가 됐잖아. 어디 가셨는지 안 보이시잖아. 모든 게. 그래서 뭐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6개월간의 과정에서 뭐지? 이게 굉장히 여러 번 6개월 더 기회를 주세요. 주고 있죠. 네.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격은 오른다니까. 가격은 오르는데 당연히 10만 원 넘죠라고 얘기했던 거를 말을 못 하겠어. 지금은. 네. 한번 지켜보시죠. 네. 네. 그리고 이제 영업이익을 84%나 상향을 시켰는데 D램과 낸드로 좀 나눠보면 D램 쪽 영업이익은 25년도에 51% 상향을 한 반면에 낸드 쪽을 180% 상향을 했습니다. 네, 낸드 쪽 영업이익 추정치가 원래 6.5조였는데 18조 원으로 아주 크게 좀 올렸어요. 그래서 거의 3분의 1 이상을 낸드 쪽에서 할 것이다. 25년도엔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투에서도 오늘 비슷하게 좀 냈어요. 24년도, 25년도 이 하이닉스의 낸드 영업이익을 보면은 각각 74%, 49%씩 상향을 시켰습니다. 네, AI 서버용 이 초고용량 QLC SSD 판매 호조가 좀 계속 확인이 됐다라고 하는데 재고 평가 손실 환입 요거 제외하더라도 2분기부터는 본사와 솔리다인 모두 낸드 쪽은 흑자 전환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하이닉스의 영업이익 추정치를 보면은 24년도에 D램은 22% 상향, 낸드는 74% 상향, 낸드를 훨씬 더 크게 상향을 하고 있죠. 25년도에도 D램은 24% 상향했는데 낸드는 49% 상향을 했습니다. 25년도 영업이익 추정치 전체는 34조 원 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모건 스탠리는 46조 원인데 요거에 비해서는 한 12조 원 낮네요. 34조 원이니까. 네, 그래도 34조만 해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엄청나죠. 네, 현재 시가총액이 150조예요. 150조인데 34조 하면은 주가가 POR이라고 영업이익 대 배수 10배 때리면 얼마야? 300조 돼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450조예요. 삼성전자. 그냥 허튼 소리 하는 게 아니라요. 지금 삼성전자는 대대적 각성과 이거 회복이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올라가긴 할 겁니다. 주가가. 네. 그리고 목표가도 하이닉스 24만 원으로 상향을 시켰습니다. 네, 하이닉스 굉장히 빨리 올라왔네요. 주가도 벌써 20몇만 원대 목표가가 좀 나오고 있으니까. 네, 그리고 5월달 반도체 수출
수출액을 보면은 HBM이 포함된 이 복합 구조 칩 메모리 MCP라고 하는데 요거 대만양 수출액이 8억 달러 정도 나왔는데 전월 대비해서 74% 급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4월 대비해서 5월 달에만 엄청나게 좀 빠르게 좀 늘어나고 있죠. 네. 그래서 본격적인 이 HBM의 수출 급증 구간이 좀 시작이 됐다라고 좀 미래에셋은 코멘트를 하고 있고요. SSD 수출도 마찬가지입니다. 42% 전월 대비해서 늘어났고 특히 미국향 수출은 뭐 빅테크나 엔터프라이즈향 이쪽으로 수요가 좀 늘어서 65% 전월 대비 늘었네요. 그러니까 HBM도 굉장히 빠르게 70%대씩 전월 대비해서 한 달 만에 이렇게 늘어난 건 굉장히 긍정적인데 SSD 수출도 만만치 않다. 그래서 앞서 모건스탠리의 리포트나 한투 리포트에서 공통점을 찾아보면 D램도 좋지만 HBM만 너무 보지 말고 낸드 쪽에서의 성장도 좀 주목해보자. 그러니까 그렇게 돼야 이제 영업이익이 대폭적으로 증가한다고 보이는 거고 운도 운도 굉장히 좋은 게 죄송합니다. 그 솔리다임 하이닉스 망하게 하는 솔리다임이라고 생각했는데 흥하게 하는 솔리다임 바뀌어버린 거예요. 바뀔 수 있죠 이제. 바뀌었어요.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운이 터질라니까 이렇게 해서 터지는 거야. 진짜 신기해. 운이 이렇게 터지는구나. 진짜 놀랍다. 지금 작년도에 이런 상황까지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마 거의 없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이제 기존 HBM 대장주인 한미반도체, 현대차증권에서 또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현대차증권에서는 이 한미반도체 엄청나게 공격적으로 좀 봤던 쪽인데 25년도 매출을 1조 원 할 수 있겠다라고 전망을 또 올렸습니다. 네. 6월 7일 날 하닉스 향으로 1,500억짜리 이제 공급 계약 공시가 나왔거든요. 네. 듀얼 TC 본더 공급 계약이 나왔는데 이번 수주를 통해서 25년도 매출은 1조 원이 무난하게 달성 가능할 것이다라고 코멘트를 했습니다. 기존 컨센이 한 8천억 정도였거든요. 근데 바로 2천억이 올라갔습니다. 이 진동 제어가 가능한 HBM용 듀얼 TC 본더 장비는 한미반도체가 유일하다라는 점에서 타업체와의 기술적 차별화는 지속될 것이다라고 네. 계속 잘 나갈 거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좀 뭐 한화 정밀기계와 한미반도체를 이제 듀얼 벤더로 하이닉스가 가져간다라는 기사가 난 이후에 한미반도체가 좀 조정을 받았고 그걸 노려서 이 곽동신 한미반도체 이 대주주가 또 추가 매수를 했잖아요. 네. 그리고 점점 이 한미반도체 쪽으로 좀 의견들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여전히 경쟁력을 유지할 것이다. 이런 쪽으로 좀 기우는 것 같습니다. 이 진동 제어가 결국은 근원 기술로 가면은 금형 기술로 가고요. 한미반도체 금형이 이제 일본에서 배운 금형 기술이고 거기에서부터 진동 제어가 되었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기초가 잘 돼 있는 기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현대차증권 리포트 한쪽에 보니까 마이크론의 HBM 시장 점유율 전망을 했는데 24년도에는 4%, 25년도에 30%를 전망을 하고 있어요. 네. 25년도에 마이크론이 30% 전망을 한다면 그건 삼성전자 하나도 못 들어간다는 삼성전자는 얘기지. 그 얘기야. 네, 삼성전자 못 들어간다라고 좀 보는 걸 수도 있는데 제 생각에는 아직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퀄 통과를 못했으니 그거를 그냥 반영을 안 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만약에 통과했다는 소식이 들면은 뭐 전망 자료가 수정이 되겠죠. 수정이 되면 좋겠네요. 네, 네. 되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뭐 원전이랑 전력기기주들이 아주 급등을 했습니다. 전력기기 좀 최근에 좀 조정을 많이 받았고 네. 이 대장 산업 역할을 좀 했잖아요. 그동안 그렇죠. 엄청나게 급등을 해서 많은 분들이 좀 있을 텐데 최근에 좀 조정을 좀 받다가 다시 또 급등을 오늘 좀 했습니다. 네. 미국 정부에서 2050년까지 원전 설비 용량을 최소 3배 늘리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에너지부 장관이 발표를 했는데 보글 3호기, 4호기 여기서 2기가와트를 확보를 했으니까 이제 198기가와트를 더 추가 확보할 것이다 라고 언급을 해서 뭐 3배 증대한다고 하면은 200기가와트의 원전 용량을 확보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 두 호기로 2기가밖에 확보가 안 돼서 그에 한 100배 정도 되는 규모를 더 채운다고 해서 원전 관련주들이 오늘 좀 급등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 보글 3호기, 4호기에만 투입된 예산이 200억 달러예요. 한화 30조 원이 조금 안 됩니다. 물론 이제 요 두 호기는 이제 개발이 조금 건설이 좀 지연이 되면서 비용이 훨씬 더 많이 소요가 된 점은 있지만 그래도 뭐 몇십조 원 단위로 이제 자금이 많이 투입되는 산업이다 보니까 앞으로 뭐 200기가와트 확보하려면 훨씬 더 많은 돈이 들어갈 거고 한국 회사의 기자재도 많이 사용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은 지금 원전 관련해서는 좀 전방위적으로 많이 투자를 하고 있어요. 지금 예전에 폐기됐던 기존 원전도 다시 재가동하기 위해서 금융 지원도 좀 하고 있고 SMR도 열심히 하고 있고 뭐 기존 신규 원전도 좀 추진을 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좀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전력 확보에 좀
박차를 가고 있는 것 같고 오늘 뭐 한전산업이 상한가를 갖고 보성파워텍, 뭐 BHI, 우진엔텍 등등 많이 급등을 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뭐 전력기기는 오늘 사실 그 구리 가격은 여전히 좀 떨어지고 있더라고요. 반등을 좀 못 하고 있는데 만 돌파했다가 지금 계속 내리고 있죠. 네. 근데도 전력기기주들은 많이 급등을 했고 오늘 효성중공업 리포트 보니까 수주 잔고가 9조 2천억 정도 쌓여 있습니다. 이거 한 2년치 일감 정도가 되는데 네. 그래서 하반기쯤에는 아마 증설을 결정하지 않을까 이런 예측도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